드넓은 바다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각국 정부의 아주 치밀한 전략인데요. 오늘은 세계 무역의 숨겨진 엔진, 이 해운 지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단순히 기업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한 자금 지원부터 아주 교묘한 세금 정책까지 정부가 어떻게 자기 나라 해운사들을 바다의 왕으로 만드는지 그 강력한 정책 도구들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이 거대한 해운 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그리고 정부가 쓰는 그 정책 도구들은 뭔지, 특히 재미있는 게 이 세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힘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엔 왜 돈만으론 안 되는지, 또 이 모든 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해운 게임에서 승리하기. 이 게임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 개념인 해운 지원 정책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자기 나라 해운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정부가 도대체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정책 도구함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와, 이 안을 보니까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보조금이나 대출은 기본이고요. 세금을 확 깎아주는 아주 달콤한 유혹도 있고, 심지어는 안전기준 같은 걸 정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요, 아주 직접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을 써요. 바로 정책은행이라고 사실상 국가가 주인인 은행을 통해서 해운사에 그냥 자금을 바로 쏴주는 거죠. 이건 거의 정부가 직접 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이 구조를 보면요, 정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딱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자 하고 정책을 정하면 자기가 임명한 은행장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결국 정부가 콕 찍은 몇몇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는 완벽한 상명하복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면서도 어쩌면 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회사 하나의 운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회사가 돈을 번 만큼, 즉 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있고요. 이건 경기에 따라 내는 세금이 막 널뛰기를 하겠죠. 반면에 배의 크기, 그러니까 톤수를 기준으로 딱 정해진 금액만 내는 톤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주 쉽죠. 자,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쳐보죠. 일반 법인세 30%를 내면 세금만 600만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톤세 제도를 적용하면요. 고정된 금액, 여기서는 20만 달러만 내면 끝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 다 했죠. 한눈에 봐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특히 해운업이 호황일 때, 그러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 때, 이 톤세 제도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독일, 일본, 한국처럼 원래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들이 왜 그렇게 톤세 제도를 선호하는지 아시겠죠? 자국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든 지켜주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당연히 그냥 해주진 않겠죠? 반드시 따라오는 조건, 일종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세금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대신 기업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봐, 혜택 받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선원들 좀 쓰고 배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 이런 식의 거래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밀어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걸까요? 돈만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걸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두 해운사, HMM과 SM상선 이야기를 보면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두 회사 다 비슷한 시기에 정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쓰고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즉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성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져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글로벌 균형 잡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해운 지원이라는 게 그냥 정부가 돈 퍼주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업에게는 세계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고 국가에게는 국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전략적인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처럼 동맹 관계도 계속 바뀌고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는 시대에 과연 국가들은 앞으로도 바다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 강력한 정책 도구함에 또 어떤 새로운 도구들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